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1단원 우주의 기원과 진화 마지막 시간으로 별과 은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은하를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은하는 허블이 분류한 은하를 볼 거고요. 허블은 외부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때 외부 은하의 비율은 나선 은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타원 은하, 그 다음이 불규칙 은하 순으로 많습니다. 자, 일단 위에 보면은 이렇게 타원 모양 되어 있는 애들이 타원 은하고요. 이렇게 팔이 달린 애들이 나선 은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A, B,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A, B, C는 감긴 정도인데 나선 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정한 모형 없이 타원 은하에도 속하지 않고 나선 은하에도 속하지 않는 은하들을 불규칙 은하로 구별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타원 은하는 둥글거나 납작한 타원 모양을 가진 은하를 주로 타원 은하라고 하고 얘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붉은색을 띠고 있고 성간물질, 이때 성간물질은 뒤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수소와 헬륨 그리고 우주먼지들로 이루어지는 걸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간물질들이 거의 없는 은하를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원 은하에 보면은 위에 그림에서 0부터 7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0에서 7까지 갈수록 0에서부터 7로 갈수록 편평도라고 해서 이 편평도가 점점 커져요. 편평도가 커지면 모양이 납작해져요. 위에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제로일 때는 거의 원형에 가깝고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납작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은하를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합니다. 자, 나선 은하는 중심부에 핵이 있고 이렇게 기다란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해요. 그리고 막대 유무에 따라서 막대형을 가지고 있으면 요 아래에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고 막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선 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구별하고 A에서 C로 갈수록 팔이 감긴 정도가 느슨해지는 걸 그림으로도 볼 수 있죠. A일 때는 좀 더 많이 감겨있고 C일 때는 거의 감겨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타원도 아니고 나선도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불규칙 은하로 따로 분리를 한 거고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거기에서 별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의 탄생이 활발한 은하가 바로 불규칙 은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주의 구조, 은하의 집단들을 볼게요. 은하의 집단인데 은하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은하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으면 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은하군이랑 은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초은하단. 그리고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뭔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은하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바로 우리 은하라고 하고 얘는 나선 은하에 속하고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해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우리 은하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중앙 팽대부와 그 다음에 요 원반 모양 은하 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일로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조금 옆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요게 위에서 본 우리 은하이고 요게 옆에서 본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약 5만 광년이에요. 총 길이가 10만 광년이니까 반지름은 5만 광년이겠죠. 그리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서
대략 25,000광년 떨어진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팽대부는 요 중심부에 납작한 타원체, 중심부에 있는 납작한 타원체로 주로 늙은 별들이 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퍼져 있는 요 은하 원반은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별, 기체, 먼지 이런 애들로 되어 있고 나선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선 8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원반 위에 태양이 바로 있고요. 원반에 있는 기체랑 태클들이 계속해서 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요 헤일로는 약간의 별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암흑물질이에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의 탄생을 먼저 볼게요. 자, 별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지?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성간 물질은 별들 사이에 있는 기체랑 먼지인데 그 성간 물질의 99%는 수소와 헬륨이고요. 왜냐하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수소와 헬륨이니까 성간 물질도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고 1%의 우주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우주먼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간 물질이 뭉쳐서 밀집되어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공간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성운이 별이 탄생하는 곳이 됩니다. 자, 성운의 밀도가 굉장히 커지면 그만큼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죠.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중력이 강해집니다. 중력이 강해지면 중력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지.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겨져서 모여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지? 수축한다 라고 하죠. 물질이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성운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원시별이 아직 별은 아니에요. 그냥 원시별이에요. 이 원시별이 빛을 내면서 계속 수축을 하고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그 중심부에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요. 바로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시별은 수축을 멈추고 주계열성 별이 되어요. 자, 별의 에너지원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원시별을 수축시키는 건 뭐였죠? 그지? 중력이었죠. 그래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근데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된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위에서 답을 안 찾았네요. 주계열성인 별이 되는데 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 핵융합 에너지예요. 수소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치면 요만큼이죠. 요 4개가 뭐로 바뀌는 거야?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못 썼다.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때 4.032에서 4.003으로 질량이 약간 줄어들죠. 이 약간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누는 질량, 에너지, 수소 원자핵의
질량합 4.032가 헬륨 원자에게 질량은 4.003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 변화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 E는 mc 제곱 요거예요. 줄어든 질량은 굉장히 작지만 뒤에 뭐가 붙어요? 3.8 아니다. 수소 원자에게 질량의 합 4.032에서 헬륨 원자에게 질량합 4.003으로 원자핵이 바뀌면서 줄어드는 질량, 굉장히 작지만 줄어드는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E는 mc 제곱에 해당이 되죠. 이 질량 변화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여기에 광속 C의 제곱이 붙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이 된다. 자, 그럼 이때 별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죠. 별은 계속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려는데 안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기체 내부 압력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때 중력과 안으로 수축하는 중력과 핵융합 반응에 의한 기체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뤄서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걸 정력합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주계열성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별이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연료 소모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수명은 짧아져요.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서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봅시다.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서 진화하는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과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먼저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주계열성 단계에서 대부분을 보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별은 대부분의 일상을 수소 핵융합 단계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계열성 이후에 별이 얼만큼의 질량을 갖냐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달라지는데, 질량이 작은 별, 태양과 유사한 별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고요. 적색 거성 이후에는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와 백색 외성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요 윗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량이 큰 애들은 뭐든지 다 사이즈가 커요. 적색 거성이 아니라 적색 초거성 단계를 거치고요. 적색 초거성 단계를 지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온 중심핵은 중성자 별이 되고 주변으로 퍼져나온 거대한 성운은 블랙홀이 됩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조금 아래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적색 거성 단계는 중심부에서 수소가 몽땅 다 헬륨으로 바뀌고 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딱 멈추고 중심부에서 이제 중심부에 뭐만 있는 거예요? 헬륨만 있으니까 이제 헬륨이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륨
핵이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적색 거성 단계예요. 온도가 점점 상승하면서 바깥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 팽창한 부분이 바로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을 하면 드디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이 뭘로 바뀌는 거야? 탄소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중심부에 있던 헬륨들은 다 소모가 되고 이제 중심부에 뭐가 남게 되니? 그지? 탄소가 중심에 남게 되죠. 탄소 중심 핵이 또다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을 하고 바깥쪽은 팽창을 하게 되는데 팽창돼서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주로 퍼져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팽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고 중심부에 남겨져서 계속 수축하는 부분을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혈성은 거성보다 더 큰 거성이 되는데 이런 거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 큰 초거성이 되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탄소가 산소로 바뀌고 산소가 네온, 마그네슘, 규소황 등등등 계속 점점점 안전한 상태의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가장 안정한 원자핵인 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별의 중심부에서 안정한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의 에너지 생성은 되지 않는다. 핵융합 반응이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계속 중력 수축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면서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제가 뻥 하고 터지죠. 그 뻥 하고 터지는 거를 우리가 초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핵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떨어져 나오는 애들이 질량이 어마어마해요. 태양 질량이 10배나 된다 하지. 요게 바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시에 나타나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그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면 뭐 우라늄 이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 시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심부의 핵에는 철만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고온공합에 의해서 다른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과 은하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로 우주의 기원과 진화 대단원 1단원 친구는 자, 다음은 성간물질과 분자의 형성 단원입니다. 성간물질들이 어떻게 해서 분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과정인데 이거는 기화학 시간에 다 배우셔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공유결합이라는 건데 공유결합 다 아시죠? 빅뱅 이후에 어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할 때 서로 전자를 내어줘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는 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 원자의 핵 사이에서 반발력이 일어나고 동시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이 균형을 잘 이뤄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공유결합이 이제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서 공유결합을 이해를 해볼게요. 자, 성간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였죠? 수소였죠. 자, 수소 원자는 각각 원자가 전자를 한 개씩 내어놓아서 한 개씩 내어놓고 한 개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지? 전자쌍이죠. 한 개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를 하면, 자, 요렇게만 결합을 하는 거지. 요렇게 결합된 가닥이 한 가닥인 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단일 결합. 그래서 한 개씩의 전자를 내놓고 한 개의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가 바로 뭐다? 수소 분자이다. 자, 그럼 이번엔 산소 원자로 볼게요. 산소 원자는 전자를 각각 몇 개씩 내놓나요? 이제 2개씩 내놓고 전자가 각각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죠. 2개의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몇 중 결합이 되나요? 요거는 2가닥이니까, 그치? 2중 결합을 만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질소 원자는요? 각각의 원자가 전자를 몇 개씩 내놓나요? 하나, 둘, 셋. 3개씩 전자를 내놓고 이 3개가 각각의 전자쌍을 만들죠. 그래서 총 3개의 전자쌍을 공유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3가닥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제 3중 결합을 만든다. 자, 성간에는 산소랑 수소, 질소만 있는 게 아니죠. 모두 있나요? 물과 암모니아도 있는데 성간에 존재하는 화합물인 물과 암모니아는 각각 산소랑 수소, 질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는데 질소와 수소, 산소와 수소가 각 몇 중 결합을 합니까? 이렇게 한 가닥씩 결합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 결합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그지? 단일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원자가 3중 결합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시간에 따라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나타내는 물량을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화학 결합으로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 반응 속도가 차이가 발생을 해요. 반응 속도가 빨리 일어나려면 물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빨리 일어나고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질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중요한 거, 활성 에너지를 줄여주는 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우주예요. 성간에 우주의 수소 분자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뭐였어요? 수소 원자였잖아요. 수소 원자가 제일 많아서기 때문이에요. 수소 원자가 제일 많아서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수소 원자 사이에 원자들끼리 뭐가 잘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만큼 수소 분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와 반응 속도도 잘 알아주세요. 물질이 많으면, 수소 원자가 많으면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많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 반응 속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단원, 1단원,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